보지 못한 폭포라는 고전수필이야. 고전수필. 자, 수필은 원래 교술문학이라 그래. 교술문학. 교술장르. 교술장르는 교술문학이라고도 하고, 어떤 것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이런 수필이 있어. 수필. 그 다음에 기행문도 있고 편지글도 있고 일기도 있고, 이런 글들을 모두 교술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지금 옛날에 쓰였던 농암 김창엽의 고전수필을 배우고 있는 거야. 이 교술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체험이야. 체험. 실제로 경험한 거, 체험한 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글들을 교술문학, 교술장르라고 한다. 보지 못한 폭포, 제목 그대로 폭포를 보러 갔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온 거, 그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써놓은 것인데, 이 보지 못한 폭포에는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건데, 이건 자세하게 나중에 글을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해 주도록 하고, 원래 스토리는 뭐냐면 글쓴이가 폭포를 찾으러 골짜기에 갔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긴 봤어. 폭포를 본 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 이후에 폭포를 찾아가다가 길을 잃고 결국 폭포는 보지 못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야. 자, 그 얘기가 중심 스토리고, 본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자, 고전수필 나왔다. 여기 농암 선생 농암집을 썼던 김창입이 적어놓은 고전수필. 자, 풍패동의 동쪽은 바로 느맘곡이다. 느맘곡. 골짜기를 말하는 거지. 이 수필을 말하면 이제 처음 부분인데, 풍패동의 동쪽은 바로 느맘곡이다. 여기 지금 느맘곡이라는 곳이 원래 사실은 여기서 폭포가 있는 곳이지. 글쓴이가 찾아가려고 했던 폭포가 있는 곳이 느맘골짜기 느맘곡이다.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 소월석 아래에 이르러 대천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이렇게 서쪽으로 올라가다가 소월석 아래에 이르렀다가 다시 대천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란 말이야.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이건 김창엽 농암이 직접 얘기하는 거야. 저기는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아주 가깝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데도, 바라보면 보이는데도 가까운데도 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특별한 점이 없었다는 거야. 특별한 점이 없었다. 그래서 찾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저기 가까이 보이지만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지만 찾아가지 않았다. 하루는 마을 주민 황씨. 자, 이 마을 주민 황씨가 폭포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을 주민 황씨의 얘기 때문에 폭포에 가게 되는 거지. 출발하게 된 이유야. 출발하게 된 이유는 마을 주민 황씨의 이야기. 황씨가 아우자익에게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고 말해서 기이해? 기묘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나한테 전해줬단 말이야. 말해줬어. 폭포가 기이하다는 말을 자익을 통해서 듣고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출발해야 되겠다. 찾아가야 되겠다. 한 이유가 되겠지. 물론 여기서 그 계기를 제공한 건 마을 주민 황씨겠지. 기이하다고 얘기했어. 자익이 내게 알려주기에 마침내 흔쾌히 기분 좋게 흔쾌히 함께 갔다. 그리고 아우 대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농암하고 자익 동생하고 아우 대유하고 그 다음에 조카 인상과 악상, 전부 하면 5명이 폭포를 찾아가는 거야. 세 사람은 모두 말을 타고 두 아이는 걸어갔다. 자, 이제 걸어서 기이하다는 폭포 구경을 떠난다. 여기가 이제 처음 부분이야.
자, 이제 중간으로 넘을게. 중간. 여기부터 중간. 골짜기, 어기는 입구 정도 되겠어. 어기에 이르자 인가라는 건 사람 사는 집, 인가가 나타났다. 인가라는 건 사람 사는 집. 여러 서너 채가 보였대. 산을 등진 채 물을 들고 있어 밭 두둑. 자, 이 두둑은 밭이 있으면 이 주변을 흙으로 높게 쌓아 놓은 거야. 경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게 밭두둑이고 울타리가 썰렁했다. 문을 두드리니 한 꾸부정한 노인이 나왔다. 이 노인은 하는 역할이 있어. 자, 밑에 나오니까 확인할게. 수염과 눈썹이 온통이여. 뭐 이런 걸 우리가 인물 묘사라고 한단 말이야. 묘사야, 묘사. 외양 묘사. 겉모습을 묘사한 거지. 7, 80세쯤 되어 보였다. 폭포가 어디냐고 묻자, 자, 그 사람이 노인이 지름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길을 아주 자세하게 일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인한테 길을 물었고 노인이 가는 길을 알려줬단 말이야. 골짜기 안으로 1, 2는 한 400m 정도 되는 거야. 들어가서는 말을 풀어 놓아두고 지팡이를 짚고 나갔다. 자, 말을 풀어 놓아두고 간 이유는 뭘까요? 말을 타고 가면 좋을 텐데 말이 들어갈 수 없는 뭐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말은 놓아두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간 거야. 얼마 안 있어. 좀 걸어가다 보니까 너럭바위는 평평한 바위. 보통 한자로 반석 그런데 너럭바위라고 하지. 너럭바위는 평평한 바위를 말하는 거야. 하나 보이는데 비탈이 져서 앉을만 했다. 거기 이제 잠깐 앉은 거지. 물이 그 위를 쟁글대며 흘렀다. 이거 쟁글댔다는 얘기 꾸불꾸불 흘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소나무 두 그루가 이를 덮고 있어 기하고 장한. 이거 아주 장이라는 얘기는 아주 크다, 성대하다 뭐 이런 얘기야. 장한 데다 울창하게 가지가 뻗어 있었다. 소나무 두 그루가 바위, 즉 너럭바위 위에서 울창하게 가지를 뻗고 있었다는 얘기야. 곁에는 단풍숲이 있는데 또한 높고 컸다. 잎이 한창 선홍빛이었으므로 붉은 기운이 띄는 아주 붉은 걸 선홍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선홍빛. 동행 여기 같이 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이라 그랬지. 동행들이 문득 몹시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 지금 너럭바위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름다웠단 말이야. 풍경이 장하고 성대하고 그 다음에 선홍빛의 단풍 뭐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였단 말이지. 아름답게 보였어. 여기 너럭바위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이 속에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줄을 생각지도 못했다. 지금 아직 폭포는 가지 못했는데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오솔길. 자, 오솔길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좁은 길인데 이렇게 그 숲속에 있는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 좁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오솔길이 굽이굽이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좋은 곳을 얻게 되니 나아가면 갈수록 더 기뻐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좋은 곳, 우리 보통 이 좋은 곳을 뭐라 하냐면 명승지라는 게 있어요. 명승지. 아주 뛰어난 경치를 가진 그런 곳을 명승지라는데 이 오솔길을 꾸불꾸불 들어가 봤더니 더 좋은 경치를 얻게 돼. 앞으로 가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걸 보게 되는 거지. 하지만 폭포로 들어가는 길은 놓쳐서 찾지 못하고, 자, 보지 못한 폭포의 이유가 뭐냐면 폭포로 들어가는 길을 놓쳐서 찾지 못하고, 이래서 결국은 가지 못하는 거야. 그저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 시냇물을 따라 올라간 거야. 그렇게 5, 6리쯤 갔는데도 폭포는 종래 끝까지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은 길을 잃고 시냇물을 따라서 올라갔지만 여기서는 5, 6리쯤 올라갔지. 마지막까지 끝내 찾지를 못했다. 마지막까지 찾지 못한 거야. 지쳐서 바위 위에 앉아 산과일을 따서 먹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맷뿌리는 빙 둘러서 있고
맷뿌리는 보통 우리가 그 높은 꼭대기를 말하는 거지, 산 꼭대기를 말하는 거야. 산 꼭대기, 꼭대기. 산 꼭대기는 빙틀로 서고, 산 마루, 거의 정상을 말하는 거지, 첩첩인데, 시내 골짜기는 깊고도 그렇게 바라보이는 것은 온통 설이 맞은 숲의 붉은 누런 단풍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맷뿌리가 둥 빌려서 있고 산마루가 첩첩이고 시냇물이 아주 많이 흐르고 있는데 보이는 거는 그냥 설이 맞은 숲의 붉고 누런 단풍뿐이었다. 그럼 이 지금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란 얘기잖아, 가을. 예, 보이는 건 단풍밖에 안 보여. 동북 쪽은 경계가 더욱 극이 빼어나 바라보니 은은하여 마치 신기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지라 마음이 몹시 즐거웠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어디 갔냐면 동북 쪽의 경계에 쭉 해서 신기한 것이 있을 것만 같아서 몹시 즐거웠다. 이게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느낀 거야. 여기 지금 사실은 폭포를 가고 있었는데 목적지는 폭포였는데 가다가 아름다운 경치에 너무 좋아가지고 즐겁게 경치를 구경한다고 보면 되겠어. 목표를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지. 자, 그 다음에 날은 이미 뉘엿해졌지만 해가 넘어갔네. 그럼 저녁 때가 됐다는 얘기지, 그지? 해가 저 뒤로 넘어갔지만 또 폭포를 놓칠 수 없어. 이제 다시 생각난 거지. 다시금 옛 길을 따라 내려가 비로소 한 갈래 좁은 길을 찾았대. 결국 이 한 갈래 좁은 길, 이게 폭포 가는 길이란 말이야. 폭포 가는 길 찾았단 말이야. 앞서 노인이 일러준 것과 비슷해서 시험삼아 그 길을 따라가 보았다. 얼마 못 가 바로 산등성이로 점점 올라가기만 했다. 자, 얼마 안 갔는데 자꾸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폭포를 보러 왔는데 이게 쭉 올라만 가니까 길을 잘못 들었나? 길을 잘못 든 줄 알았다. 이런 얘기야. 계속 산등성이로 올라가니까 마침내 폭포가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지금 결국 포기하게 된 상황이 되겠네, 그지? 자, 폭포를 보러 갔는데 계속 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야. 한 갈래 좁은 길이 폭포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아닌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찾지를 못했다. 얼마 후 골짜기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자익이 먼저 시내로 내려갔다가 이곳에 이른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생이 김창엽의 동생 자익은 좀 약간 앞질러 간 거죠. 근데 저 골짜기에서 먼저 가서 소리를 지른 거지. 그의 말이 자기가 폭포를 보았다고 하므로 어찌 생겼냐고 묻자. 자, 여기서는 그의 말, 누구의 말이냐면 자익의 말이겠지. 자익이 뭐라고 했냐면 폭포를 먼저 봤다 그랬잖아. 보았다 그랬지. 그래서 폭포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폭포가 있잖아. 검은 바위가 드높게 겹겹이 표개져 있는데 약한 물줄기가 이를 덮어 조금도 볼만한 게 없다. 이게 바로 그의 말이란 말이야. 자익이 폭포에 대해서 한 말은 바로 이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더 가고 싶지 않겠지, 그지? 내가 대유와 서로 보면서 입을 벌려 웃으며. 이거 이제 웃음의 의미를 좀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기대하고 왔거든. 폭포가 기이하다 그래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허탈한 웃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웃음은 허탈한 웃음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냥 기이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기대가 많았었는데 별 볼 일 없는 폭포의 모습에 허탈함을 느꼈다. 자, 이런 구경을 하자고. 이런 것을 구경하자고. 이런 것이지. 발품을 팔겠는가? 이게 수고.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겠는가?
이런 것을 구경하자고 발품을 밝혔는가? 안 판다는 얘기지. 결국 걸어가서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마침내 가지 않고 돌아와 비탈진 바위에서 밥을 먹었다. 자, 그래서 폭포 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자익의 얘기를 듣고 자익의 말을 듣고 판단한 거야. 그리고 가지 않은 거지. 그리고 앉아가지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자익의 말을 듣고 나서 별 볼 일 없는 폭포였네 라고 판단하고 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지. 이게 나중에 좀 아쉬움으로 남는 거고 깨달음으로 남는단 말이야. 자익이 웃으며 말했다. 자익이 웃었어. 뭐라고? 이건 기쁨의 웃음이 아니야. 웃음은 보통 기쁨이죠. 여기서는 기쁨이 아니라 쓴웃음이란 말이야. 어떤 쓴웃음인가 볼까? 오늘 이후로 마땅히 천하에 말만 번드르한 못 믿을 인사들이 더욱 싫어질 듯 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겉만 번드려야 한다. 우리가 보통 말만 번드려하게 하는 걸 뭐 예를 들면 빚 좋은 개살구 겉만 번드려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말만 앞서는 사람들 말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더욱 싫어질 듯 합니다. 이게 폭포를 보고 온 자익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폭포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허탈하고 난 뒤에 깨달은 거야. 깨달음. 자익의 깨달음은 폭포. 보잘것없는 폭포를 보고 깨달은 건 바로 이거죠. 뭔데요? 말만 번들하게 하는 사람들 더욱 싫어질 것 같다. 폭포 때문에 황씨에게 속고만 것을 유감스러워했다. 이 황씨 때문에 자익이 황씨한테 폭포가 기이하다는 얘기 듣고 온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폭포가 기이하다고 했던 황씨의 말 이건 전혀 맞지 않는다. 속고만 것을 유감스러워한 것이었다. 그럼 결국 폭포를 보긴 봤는데 자익은 황씨가 말한 것처럼 기이한 폭포가 아니었고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폭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 폭포처럼 말만 번들어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필의 끝이네. 끝. 마지막 끝부분이다. 끝. 여기부터 끝. 여기부터 산에서 내려온 뒤 길을 알려준 노인을 만나본 것을 얘기하자 노인이 말했다. 자, 산에서 내려온 뒤 길을 알려준 노인을 만나 그리고 나서 위에서 본 보잘것없는 폭포를 얘기하자 노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 위에 진짜 폭포가 있습니다. 그 지금 보고 온 건 그 폭포가 아니에요. 진짜는 위에 있다고. 하지만 냇물에 따라 내려가면 길이 끊겨 도달할 수가 없습지요. 꼭 산등성이를 따라서 가야. 그럼 아까 계속 산등성이 나온 게 이게 폭포 가는 길이었잖아. 진짜 맞는 길이었잖아. 폭포 가는 길이었어. 이르러 굽어볼 수 있다 그랬잖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는 게 굽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눈으로 목격하려면 산등성이를 따라서 아까 도중에 산등성이를 계속 올라가니까 중간에 아닐 것 같다고 폭포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가는 게 맞았지. 그리고 저 꼭대기에 올라서 아래를 굽어보면 진짜 폭포가 있는데 당신들이 보고 온 폭포는 그 폭포가 아닌데 라고 얘기한 거야. 그제야 내가 갔던 길, 아까 산등성이로 올라갔던 길, 그 길이 맞는 길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바른 길, 여기서 옳은 길이지.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울 뿐이었다라고 얘기했어. 바로 이 부분이 깨달음이지.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갈 걸 왜 나가지 않았을까? 안타까움. 하지만 또한 폭포의 실상이 자익이 본 것 정도에 그치지 않음이 기뻤고, 자, 그러니까 진짜 폭포는
자익이 말한 보고 온 것은 폭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진짜 폭포는 그치지 않음, 즉 자익이 보고 온 것보다 훨씬 기이하고 멋질 거다. 이게 그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뻤단 말이야. 자익이 말한 보잘것없는 폭포는 진짜 폭포가 아니고 진짜 폭포는 훨씬 더 기이하고 훨씬 더 멋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기뻤다고. 잠시 남겨두어 뒷날에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된 것, 이거 여운이 있음을 깨달았다. 여운이 있다는 게 뭐냐면 남겨둔 거야. 그럼 나중에 진짜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진짜 폭포를 유람하러 갈 수 있잖아. 남겨둔 게 뭐 여유란 말이야. 이게 지금 폭포를 지금 보지 못하고 왔는데 그건 좀 아쉽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유람한 날은 신민년 1691년 8월 21일이고 그 이튿날 이 글을 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폭포에 가지 못했지만, 즉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쓴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 글의 종류부터 정리를 할게. 그렇게 어려운 글도 아니고 긴 글도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읽으면 되겠어. 이 글의 종류는 고전 수필이라고 앞에서 말했고, 그리고 경험적인 성격의 글이다. 그 다음에 성찰적 글이다. 왜 성찰인지는 좀 이따 알려줄게. 자, 깨달음의 성찰이 있으니까. 이 글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추보식이라고 불러. 추보식 구성 이렇게 하면 돼. 시간 순서대로 추보식 구성. 그 다음에 경험과 거기서 머물지 않고 깨달음까지 썼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깨달음인데 이건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지. 깨달음. 자, 그럼 경험과 깨달음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이 글에서 작가가 경험한 게 뭘까라고 한다면, 자, 폭포 가던 길을 가다가 의심했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멈췄단 말이야. 이거 경험이야, 경험.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경험. 자, 그 다음에 동생 자익의 말을 듣고 폭포가 보잘것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만둔 거야. 폭포 가는 길을 그만둔 거야. 이게 경험이고, 세 번째 경험은 나중에 알았는데 가려던 길이 진짜 폭포에 가는 길이었다. 이게 지금 1번, 2번, 3번이 모두 농암 김창엽이 이 글에서 경험했던 세 가지란 말이야. 이 경험 세 가지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돼. 어떤 깨달음을? 첫 번째, 안타까움이지. 뭐가 안타까울까? 그러면 폭포를 가다가 도중에서 그만둔 게 너무 안타까워. 도중에 의심하고 멈춘 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의심하고 멈추고 자에게 말을 듣고 그만둔 게 너무 안타깝다.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야. 두 번째 깨달음은 여기서 나왔는데, 나중에 뒷날이라고 했는데 뒷날에 있잖아. 유람할 걸 남겨놨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경험 위에 깨달은 거라고 봐야 되겠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본문 중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자, 앞에서 잠깐만 정리할게. 뭐냐면 폭포를 갔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볼까?
폭포는 제일 처음에 황 씨가 동생 자익에게 폭포에 가라는 얘기를 했지. 그래가지고 찾아가기로 했지. 두 번째 과정은 가는 도중에 아름다운 경치를 즐겼어. 기쁘게 즐겼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과정은 헤매다가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뭐 이렇게 쉬고 도중에 멈추는 거지. 네 번째는 와서 물어보니까 그 길이 맞는 길이었다.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자, 뒷날에 폭포에 갈 것을 남겨놓은 일종의 여운이라고 그랬지. 여운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마치게 되는 거야. 자, 이 수필은 기행적 요소도 좀 있는데 기행적 요소가 바로 찾아가는 과정이야. 자, 보지 못한 폭포, 교술갈래, 즉 실제로 경험한 걸 바탕으로 깨달음을 이야기한 김창엽, 농암 선생의 수필이었어. 고전 수필.